북한 1호 특별열차를 타고 극비리에 방중한 주인공은 누구이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안문 관광객을 다 통제했고요. 국가 원수급 예우를 갖췄으며 인터넷에서는 김정은 관련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카 20여 대가 계속 호위하면서 이동했습니다. 김정은은 2011년 집권 후 첫 외국 방문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갔다면. 그럼 직접 나선 김정은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김여정, 김영남이 만약 특사로 갔다면 내가 남북 특사에 이어서 특사로 왔다. 이렇게 혈육 카드로 다시 나선 것이 아니냐. 그 의도는 또 무엇일까? 그리고 미국 매파가 지금 전면 포진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그러니까 베이징에 SOS 요청한 거 아닌가, 북한이. 그리고 협상가로 나선 그러기 위해서 제3의 인물이 다녀간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 급작스럽게 이 북한의 최고위급이 이제 방중했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가? 급작스럽게라기보다는 나는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중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 두 회담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을 이제 전 통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 측에. 그러니까 우선 북한 입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이제 북미 회담에 앞서서 중국에 통보하면서 중국 측이 지지를 요청하는 그런 수순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이 이른바 북한이 자신들의 그 이익을 갖다 희생시키면서 미국하고 비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확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른바 그 의지를 밝히는 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보는 거니까 중국에서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보안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뭐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북중간에는 그 정상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국 내 방문 기간 동안에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나름대로 양국 간에 그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떠난 이후에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있고 또 경호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크게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누가 갔든 김정은이가 갔든 김여정이가 가서 중국 뭐 시진핑을 만났든 왜 이 시점에 가서 만난 것인지 무슨 목적인지가 중요한데요. 저기 그 패널 중에서 아까 김정은 방중이라고 거의 다 99%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전문가 의견은 김여정이니까 지금이라도 바꾸려면 바꾸시고 전혀 바꿀 생각 없어요. 전혀 바꿀 생각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 말씀을 먼저 듣고 패널들 의견 들을까요? 잠깐 말씀해 주세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양 교수님은? 그 말씀드리신 게 북한에서 이 특별차 1호 이것이 그 최고 지도자가 타는 것은 맞는데 다른 사람이 탄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 70년대에 그 김일성 주석 시기에 그 캄보디아 그 시아누쿠 공입니까? 이 사람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이 1호 열차를 탔습니다. 또 그리고 2000년 8월 31일 날 그 당시 남북 장관급 회담 남측의 수석 대표인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에 군사회담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정일 위원장은 담판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당시 담판하기 위해 가지고 이 특별 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 특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사도 탈 수 있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 때 이렇게 은근히 고집이 있으시네요. 김여정임을 계속 생각하시는 아니 강조하시는 고위급이 어쨌든 최고위급이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북중 간의 윈윈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차이나 중국 패싱 이야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와준이. 그렇죠. 뭐 와준 것인지 중국에서 요청한 것인지 그건 알 수 없겠죠. 어떻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육자에다가 의장국으로서 나름대로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대내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탈피한 데 있어서 또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도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 그렇죠. 양국 관계를 복원함을 해가지고 윈윈 이런 게 있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만약에 특사단 같으면은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2기 연임된 거 아닙니까?
끝까지 국가 간다. 주석. 아니에요? 지금 뭐저 뭐 그건 차후의 문제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국가 주석 또는 저 누구 이 국방에 대한 주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하하는 사진이 될 수 있고. 축하 사진. 예, 차후에 9월 9일 날이 북한에서 공화국 창건 70주년이 됩니다. 예. 여기에서 중국의 고위급을 초청하는. 네. 그러면 서로 왕래되겠죠. 아, 그러면 정상적인 복원이 되겠죠. 예. 아마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고유식 교수님부터.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은 북중러, 한중일, 네. 한미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곳은 중국이지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곧 남북 협상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미 협상의 어떤 큰 그림은 지금 일단 틀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중국 측에 섭섭하지 않게 그동안 뭐 갈등 관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을 곳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중국과 좀 이쪽에 아주 극비 카드가야 다 내놓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과의 조율을 하는 그런 우리가 과정이라고 남이다, 봐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6.15 전에도 5월달 2000년 5월에 김정일이가 북한 그러니까. 중국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정 특사가 두 갔을 가능성이 번째는 크다니까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폼페이오라든가 볼턴 이런 사람들 초강경파들이 지금 전신내각이라고 할 정도의 강경파에 들어섰기 때문에 만약 협상이 잘 된다면 모르지만 깨졌을 경우 군사적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은 그때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어느 정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전판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북중 관계가 계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지금쯤은 풀어야 한다. 북중 관계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한다. 김정은이 그래서 갔다 간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차재원 교수도 김정은 그것을 간 거죠? 김여정이가 가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복잡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를. 그렇지 않아요? 차재원 교수도 그래서 김정은이 갔다. 예, 뭐 저도 뭐 김정은이 갔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간 건데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혈맹의 관계인 그래도 중국이 그래도 아직 지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도 묵은 친구가 그래도 더 나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을 떼야 될 김정은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든든한 뒷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의 혈맹인 중국을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을 해서 상당히 북한의 목줄을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은 우리 편 아니냐는 부분을 분명히 본인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북미 간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이 논의가 잘 돼서 비핵화 이후에 만약에 평화협정으로까지 만약에 아주 속도가 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결국 정전협정 체제가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 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아마 고려한 방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것은 결국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향후 그 변화된 국민에 있어서도 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의 방중을 아마 기꺼이 받아들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태근 전은. 지금은 비핵화라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거기로 가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한 힘겨루기가 벌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뭐 볼턴이나 폼페이오의 등장이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즉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비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거의 모든 핵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게 폐기를 하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찾고 싶어 하고요. 북한은 그거는 도저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의 지금 일관된 입장이란 말이에요. 단계에 맞게 낮은 단계부터 상응하는 행동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왜 김정은이 갔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적어도 뭐 아까 양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왜 시진핑한테 먼저 선물을 주냐가 아니라 비핵화의 의지는 직접적으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협상 방식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해달라는 것들을 요청하거나 협의하러 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김정은이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국면에 있어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의 이제 핵협상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본인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특히 이제 그 북미 양자회담이 있은 다음에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프로세스라는 게 육자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중국이 들고 나올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운전자가 김정은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의 첫 시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기 정기랑 교수로 갑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관계 정상화, 이른바 관계 복원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역사를 좀 보면요. 사실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중국은 항상 주머니를 2개 차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유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죠. 내 생각은 다르다. 중국이 찬 주머니는 한 10개는 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북중 관계의 어떤 그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감, 이게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를테면 작년에도 숭따오, 소위 이른바 공산당,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시진핑 특사로 갔을 때 안 만났잖아요. 안 만나줬어요. 김정은이 안 만났어요. 궁극도 이렇게 되게 된 가장 최근의 계기는 미엔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동참하면서부터거든요. 네. 자, 최악의 어찌 보면은 북중 관계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1인 지도 체제가 확립됐습니다. 뭔가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서로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고 앞서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자,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데 이를테면 매파, 이른바 슈퍼 매파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북미 정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조차도 불안해졌어요. 자, 뭔가 좀 두텁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카드를 같이 가지고 가겠다.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김정은의 어떤 공세적 카드로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뭔가 변화가 지금 뭐 서서히 뭐 그냥 눈앞에 닥치는 것 같아요. 김한규 변호사님 의견 주세요. 예, 뭐 앞선 뭐 분들이 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우리나라랑 뭐 미국과 관계에서도 역사를 보면 때때로 이제 약간 뭐 트러블이 있거나 어긋나는 관계도 종종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우리나라와 미국 관계처럼 이 북한이랑 중국 관계도 이제 최고의 우방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예. 근데 이런 중요한 대사를 앞두고 북한을 뭐 중국을 방문하는 건 뭐 관계 회복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인 또 동양 특유의 또 또 예를 차린다는 예의를 차린 차원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방문은 뭐 그런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다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한 방문이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저는 이게 이번 방중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바로 이게 중국이 먼저 요청해서 김정은이 갔다. 저는 이게 정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방중은 양국의 이해관계 일체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 중국이 더 절박해요. 저는 이게 중국이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차이나 패싱입니다. 근데 차이나 패싱 왜냐하면 이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좀 소외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식 해명하기 위해서 방중 첫째 목적은 차이나 패싱 우려를 해명하는 거.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게 국제 제재입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 대화로 놓는 게 중국의 제재 동참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국제 제재를 어떻게든 와해시키 보자. 이게 두 번째 방중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게 바로 미국의 매파, 전시내각 정도로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게 장기적으로 평화 체제가 되려면 중국이 동참해야 되니까 이런 이게 세 가지 목적을 미리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김정은이 직접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볼턴을 싫어한다면서요, 그렇게 북한에서. 그래서 이제 볼턴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쏟아낸 이야기, 그래서 보면 소위 말해서 악의 축의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볼턴 아니겠습니까? 볼턴은 뭐냐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네오콘의 대표적인 주자, 대변인이잖아요. 근데 저 트럼프하고 사무실도 가깝대요. 금방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볼턴이 보통 밖에 있을 때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야기한 것이 밖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다 잊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철학, 정책 여기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볼턴이라는 사람이 개인주의 이것은 상당히 강한데 이 집단 서로 정책에 대해서 총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 백악관에서 좀 더 잡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왜 저러나 북한에서도 이것저것 궁금하고 위기의식도 있고 하니까 중국 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잠깐 준비된 내용 듣고 와서 지금 벌써 시간이 6시 38분을 넘어가서 그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영향은 전문가 우리 양 교수님 의견 위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선 지금 현재 미국 내의 안보 라인이 교체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전통적인 미국 대외 정책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볼튼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볼튼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해 왔었고, 예. 북한이 미국을 타결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예. 선제 공격으로 제압해야 된다는 주장을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느냐, 대통령 마음을 누가 잡느냐. 네네. 그러니까 볼튼이 근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런 얘기죠. 볼튼이 안보부 장관 일을 시작하면 대통령 사무실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집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네. 대통령을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남의 말을 호락호락 듣는 사람이 아니고 예. 남의 건의보다는 자기 주장이 앞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즉 볼튼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자체에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누구 말 듣고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잠깐 들으신 내용은 이 미 국무부에서 정말 오랫동안 평생을 국무부의 통역관으로 근무하셨던 그 김동연 선생이신데 지금 미국에 계셔서 어제 제가 시간을 맞춰 미리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전체 내용은 내일 또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번 평양을 갔다 왔다고 그러고 2000년에 이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진전됐던 거 아닙니까? 내용이, 얘기가. 그렇죠. 핵폐기도 그렇고 뭐 연락선도 설치하고 대사급으로 격상한다까지 진전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면요.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예. 이것은 뭐냐 하니까 한반도의 몰타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중해에 몰타라는 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80년대 말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또 그리고 뭡니까? 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회담을 함을 해가지고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면서 예. 평화 협력체를 해왔잖아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의 냉전 잔재를 종식하면서 평화 협력체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틀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예. 비핵화와 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할 것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하면서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랄까요? 예. 좀 의지가 담은 로드맵 이렇게 합의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예. 그럼 그 내용은 아마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94년도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 예, 제네바 합의. 또 그리고 2000년도에 북미 간 공동 커뮤니케, 예. 또 그리고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2012년도에 북미 간의 2구 합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뭐냐 하면은 비핵화, 네. 관계 정상화, 네. 그다음 체제 보상, 그리고 경제적인 제재 완화, 보상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북한 고위급 김정은이가 갔든 김여정이가 갔든 이거는 그 부분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는 거 그렇죠. 같은데요. 저는 뭐냐면 북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많이 접촉하고 만남을 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특히 특사단에 간다면은 네. 한국의 대통령과 이렇게 만남이 있고 올림픽 기간에 국제사회 모습을 들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오히려 중국 가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듣고 네. 이런 다음에는 이런 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 체제 보장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렇네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